제가 2010년대 딱 코로나 터진 그 해까지 네. 소규모로 제가 제조사를 했었어요. 타미 인스트루먼트라고 많이 팔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만 커스텀으로 오더메이드 하던 회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단종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망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디멘션, 물론 이제 스테레오 상황은 아니지만 코러스로 가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들릴 거라고. 네, 디멘션은 알다시피 내가 스위칭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양을. 얘는 양 조절은 안 돼요. 네. 그냥 저장된 값만 불러오는 거죠. 1번부터 덜 걸리는 것부터 많이 걸리는 것까지. 1번, 2번. 뭐 이게 2번. 구현은 잘 안 되는 4번까지 가보죠. 얘는 많이 걸려. 가고 또 원래 디멘션은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두 개를 같이 누르고 있으면 다 같이 걸려요. 오.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몰랐어. 옛날에 롤랜드 렉 시절부터 되던 거예요, 원래. 아, 그래요? 네. 나 하나만 되는 줄 알았어. 자, 이걸로 과거 락 소리들 많잖아. 그쵸, 막 돌아가는 소리 약간. 우리 아비 같은 거. 이제. 물론 이제 아우!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코러스보다는 플랜저를 썼던 것 같은 기분이 플랜저 나고. 느낌이 나요. 근데 코러스 해도 뭐, 뉘앙스가 비슷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아쿠아리우스는 내가 어떻게 쓰는지 맨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고 요거용도 뿌락 하는 용도. 그 다음에 이제 UA 딜레이인데 스타라이트, 얘는 에코 스테이션이라는 놈인데 저는 여기서 딴 거는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딜레이만. 아니, 기타 한 번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판매를 했던 과거에 모델이 아니라 제가 프로토타입 만들고 막 이랬던 시절에 마르타 한다고 막 만들었던 기타예요, 얘는. 저는 커스텀 샵인 줄 알았어요. 팬더 커스텀 샵. 일반 형태에서는 이 FR 테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개조한 거고요. 처음에는 그냥 빈티지로 만들었었는데 빈티지란다 그냥 원 팬더 쉐입으로 만들었었는데 제가 2010년대 딱 코로나 터진 그 해까지 소규모로 제가 제조사를 했었어요. 타미 인스트루먼트라고 많이 팔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만 커스텀으로 오더메이드 하던 회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단종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거죠. 네, 단종이 아니고 내가 감당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좋게 표현을 코로나 딱 터지고 했는데. 가을까지 버티기 배겨봤는데 아우, 월급도 나가야 되는, 뭐, 하여튼 난 만살 불렀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냥 몇십 대 파는 게 단데, 다만, 단가가 좀 약하진 않은 기타였고, 녹음용 기타를 제 딴에는 만들어서 준 프로들 이상들한테 제가 만들어서 팔았어요. 내가 이제 아는 기타가 한 10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초창기에 막 만들었던 거예요. 예로 사연이 굳이 얘기하자면 오늘 이따가 연주할 제가 2021년에 EP를 냈었어요. 아, 네네. 브루스 밴드. 근데 과거에 96년 김종서 형의 5집 앨범에도 제가 연주곡을 실은 적이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네. 그게 타미스 블루스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한때 유명했어요. 2000년대 뭐 그 전후로 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곡으로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실용음악과 관련은 그 당시 친구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김종서 5집에 있던 타미스 블루스는 좀 날거 형태로 녹음했던 거고 트리오로. 건반도 없어요, 그건. 진짜 나이 것 그 당시 김민기, 김영진, 타미딘 이렇게 그때 그 밴드 멤버들 세 분이서 이렇게 녹음을 했었는데 제가 제 EP를 낼 때 완전히 편곡을 좀 팝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시티 블루스 같이, 시카고 블루스 같이 이렇게 해서 편곡을 아주 그냥 다채롭게 했어요. 화려하게. 지금 제가 타미 킴 블루스 밴드라는 걸 98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오래됐네요. 98년부터 제 이름으로 밴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밴드 멤버들하고, 이번은 아니지, 벌써 5년 전이구나. 그때 EP에 다시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제 곡인데 제가 다시 했을 때 이렇게 개조가 되기 전 쉐입으로 이 기타로 녹음을 했던 거예요. 그거. 그럼 그 사운드가 이 기타에서 나온 거예요? 픽업은 그대로다.
라우팅만. 네네네. 그래서 그죠. 여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튜닝 이슈가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스트레이트 업 딱 돼가지고 가공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 전통 방식으로는 튜닝이 나가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더블 락킹으로 하신 겁니다. 튜닝하는 건 사실 일이 아닌데 곡이 팍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면 특히나 이게 네네.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네.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여전히 플로이드 로즈나 이런 그 락킹 시스템을 쓰는 이유가 별게 아니라 그 순발력 뭐 이런 거. 근데 그렇다고 이 쇳덩어리가 톤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얘도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어야 네네네.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그냥 원래 방식을 쓰다가 얘로 개조한 거는 이제 한 2년 고잉다운 봤다 그랬죠. 네네. 고잉다운 때 개조한 거예요. 아니, 고잉다운 때 여기 딱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픽가드 좀 바꾸고 하얀 게 진리더라고 쓰다 보니까 토토이즈를 토토이즈를 바꾸시고. 바꾸고. 뭐 이거는 근데 미제 아니에요. 가장 미제 닮은 걸 구하다 보니까 중국도 있고 너브가 굉장히 심플한데요? 원볼륨 투톤도 쓰긴 하는데 전통 방식으로 네. 뭐 이렇게 일해야 되는 기타들은 전 이거 없애버려요. 원볼륨 원톤 그래 빨리 뭐 하지 네. 언제 이거 하고 네. 있어. 지금 플랫은 21프렛 21플랫. 네, 전통 과거에 방식이에요. 네. 62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토대로 만들었었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어쨌든 픽업은 이건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 픽업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교과서가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실패하다가 얻어 걸린 거. 얘는 소리 괜찮아요. 리어. 네네. 여기 내가 범위를 쳤는데 그냥 날톤. 이 정도면 되죠. 지금 이게 크런치 톤인가요? 이건 디스토션. 디스토션. 지금 얘가 이제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항상 이만큼만 걸어놔요. 8시 한 50분. 진짜 좋은 거죠. 얘는 거의 매번 켜놓기도 해요. 세츄레이션은 버뮤램 쓰는 분들은 알 텐데 이렇게 세츄레이션 노브가 있거든요. 예, 작은 그 안경 드라이버 같은 걸로. 라디오 드라이브 네. 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근데 저는 그 세츄레이션은 풀로 해놨어요. 난 그걸 좋아해요. 풀로 하고 요거를 8시 정도로만. 퍼지는 느낌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내추럴 컴프 먹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오우. 개인 잘 먹네요. 잘 먹죠. 예. 디스토션은 11시. 많이 안 넣네요. 아니 많이 걸 이유가 없죠. 살살 치면 그러니까 세게 치나 살살 치나 지금은 제가 협업해서 내 모델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BJ 프레스. 저의 항상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내가 볼륨을 줄였을 때 클린에 가깝게 투명하게 나느냐만 관건이에요. 그것만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어떤 소자를 썼는가. 그래서 그 소자 같은 그 용량의 뭐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든 뭐든 OP앰프든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정말 수십 수백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몇십 원부터 몇천 원까지 있을 거 아니야. 8개월 동안 그거 찾아 헤매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설계하고. 협업 하실 때. 예, 왜냐면 꽂아보고 또 납땜하고 또 소리 들어보고 며칠 지나봐야 되잖아. 잠깐이라도 전기 막 몇십 시간 동안 관통시켜놓고 에이징 시킨 다음에 어떤 소리 나나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웨이브 파일도 녹음해놓고 거기 파형 어떻게 생기는지 봐야 되고 막말로 지라를 8개월을 했다고요? 8개월 이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자가 몇 개 나온 거에서 은납은 해볼까? 혹은 아웃풋에다가만 은납을 해볼까? 왜냐면 걔가 이제 디테일로 주석도 해보고 딥하게 들어가는. 왜냐면 엣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윤곽이. 왜냐면 여기서 내가 프레젠스를 줄 수가 없잖아요. 임장감이나 어떤 미드 하이 이상을 기타 앰프에서는 프레젠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념 접근을 뭐 헤비하게 디스톨트하는 그 페달을 만든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앰프 같은 소리가 나야 된다라는 걸로 접근을 해서 시간이 오래 죽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좋습니다. 컴프를 걸어놨잖아요. 네. 컴프를 빼도 컴프를 빼도 훨씬 맑죠. 네, 네. 약간만 줄. 진짜 브루스 연주할 때 너무 편하게 쓰실 것 같은데. 어디 섞으면 톤 안 깎이고 네. 컴프 걸면 네. 노이즈는 올라가겠지. 네. 로우 더 당겨주는 거 들려요? 네. 네. 원래 로우가 더 안 당겨진다고. 네. 확률상 네. 내가 수십 번을 더 각종 판매하는 것들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댐핑이 더 나오는데. 딱이야 나한테. 뭐 암만 뭐 1,000만 원짜리 뭐를 줘도 네. 아이 됐어요. 저한테 오리지널 센타우르도 있어요. 아, 그 페달. 물론 난 골드가 아니라 이제 실버인데 요즘은 그게 뭐 페달 하나에 거의 한 4,500만 원 하지 않나요? 난 300만 모르겠어. 원? 내가 샀던 시절에도 50만 원 했어. 근데 안 쓴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팔 건 아니고 난 악기를 거의 안 팔거든요. 어쨌든 네. 여기다 뭐 금칠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곶도, 그러니까 금색으로 맞춰 보고 싶어서 네네. 곶도 일반 락킹 아니에요. 어차피 얘가 락킹이니까. 헤드머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예. 락마이스터, 예, 쉘러의. 락마이스터. 얘가 지금 이제 상당히 비싸졌어. 지금은 그 유니만 유로. 웬만한 기타 뭐 유로.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할 때는 우리들은 좀 예, 디스카운트 좀 DC를 받고, 받잖아. 내가 그걸 했을 때는 10몇만 원에 샀는데 지금 40만 지금은 원. 40만 원을 넘어갔더라고. 40만도 넘을 겁니다. 1,000만 당이지 나한테 이만큼. 네, 그리고 요것도 저는 이 곶도를 좋아해요. 아프도 이제 곶도 그러니까 유닛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사장님 잘 알겠지만 파츠라는 거는 쉘러를 많이 써본 사람들은 쉘러를 포기하기가 힘들어. 그게 소리가 좋긴 좋아. 다만 제 기준은 스탠다드 하면 돼. 그러니까 플랫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네. 네, 저는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금칠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파워 서플라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을 텐데 스티브 루카서 때문에 조금 유행 타게 된 치옥스라는 회사가 치옥스. 있어요. 네, 폴란드 알죠. 회사인데 네네네. 걔네가 아마 유로프인지 어디였는지 걔가 스트라이먼 파워를 쓰다가 라이브 하는 와중에 그게 이제 데드가 된 거예요. 자, 스트라이먼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왜냐면 치옥스 되게 얇거든. 아이솔레이션인데 얘도 그 푸드랩 같이. 예, 독립접지. 근데 그렇군요. 얘는 다 500mm 저거 이상으로 나와주는 거야. 너무 가볍고. 뭐 나도 한번 써보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 불만이 없어. 다만 불만이 있다면 얘는 메인은 7개밖에 안 돼. 그래서 슬레이브를 꼭 써야 돼. 아울렛이 좀 숫자가 적나 보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 케이블은 뭐 요즘 막 여러분들 막 이런 거 방송한 거 많이 쓰잖아요. 파워 케이블이 아니라 저는 구렁인 줄 알았어요. 저도 파워 케이블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언급한 것 같이 항상 거기까지 스탠다드. 그래서 제가 그 좋다는 걸로 다 만들어보고 소켓도 중요하고 뭐 플러그, 극저온 처리한 거부터 뭐 그런 거 있죠. 캐나다 거 뭐 있고 미국 회사 있고 네. 뭐 그걸 갖다 캐나다에서 마디파이에서 또 파는 소켓 회사 있고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플러그만 막 몇십만 원 내가 하고. 직거래해도 소켓 하나에 뭐 3, 40불 하면 얘기 다 한 거야. 엄청 비싼 거야 그 정도면. 네. 그럼 여기 가서 소매만 얼마 받겠냐고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파워 케이블 많은데 옛날에 LG 산전 알아요? LG 산전 구리 지금 LIG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주식 LIG 채널이 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그거 다 까버리고 이게 인넷 들어오는 애 얘는 OID였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기타랑 이 이펙터 보드가 거의 분신 같으시겠네요. 실제 라이브랑 스튜디오 둘 다
쓰고 계시는 요즘 거죠?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기타는 뭐 얘 말고도 다른 거 많이 가지고 다니고. 이 보드는 요즘 이걸 좀 쓰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내가 세팅을 다시 했고 얼마 전에 갈았어요 피카드. 이 피카드가 불량이었는지 하여튼 이 중지가 이런 게 좀 있네. 이 드라이버 구멍 뚫린 데가 깨지네. 약간 쏠려서 아, 얘가 센터로 안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깔으셨구나. 버릴 크레딧 카드 가위로 잘라가지고 아, 이거 위치 맞춰놔. DIY 한 거지. 왜냐면 이 폴피스 위로 선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이쪽으로 쏠려 있는 거야. 지금 보드는 어떤 사이즈 쓰시고 있는 거예요? 클래식이라고 써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클래식. 이거는 알고 봤더니 우리 사장님이 이걸 수입하시대. 아, 네. 통캐스트에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네, 나 이거 내돈내산인데 저번에 이거 사장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예 진작 연락 주시죠.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난 저희가 이거 또 모르냐고. 어떤 사람들은 협찬도 잘 받지 뭐. 아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여기에 멋진 이 이름 이거 뭐라 그런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네. 옛날에 스탬프 찍어주는 스티커 만드는 거 있잖아. 이거 우리 사장님이 만들어줬어요. 아, 영광이죠. 근데 저도 페달 트레이 많이 써봤는데 커브되어 있는 페달 큰 게 두 개나 있잖아요. 사실 조금 불편해요. 여기가 저도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근데 발목이 살짝 꺾이죠. 이렇게 있으면 나한테도 더 편할 텐데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좀 깔을까 뭐 이 생각하고 했는데 적응했죠 뭐. 이 페달 트레이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이런 애들이 다 이 각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과거에는 이제 플랫한 거 많이 썼죠. 네.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위에다가 파워 서플라이를 놔야 되잖아요. 아, 몇 개의 자리를 그래서 차지하고. 자리를 좀 잡아먹죠. 그런 대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 또 적응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드 케이스는 거의 뭐 세창분들한테 권장하신다는 소문이. 아, 네네. 안 그래도 허리도 안 좋은데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이 소프트 케이스 아주 저한테 저렴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소개랑 대부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어 소개도 해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MR과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